옛날 옛적 한 번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름다운 프로방스의 라벤더밭 한가운데 작은 꿀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특별히 용감한 꿀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베르나르였어요. 베르나르는 어떤 모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꿀벌로 친구들이 항상 그를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베르나르에게도 걱정이 있었으니 그것은 사라져가는 고향의 라벤더들이었어요. 노을이 지을 무렵 베르나르는 친구들과 함께 벌집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라벤더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야. 베르나르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러자 친구 중 하나가 걱정 어린 눈으로 말했다. 맞아. 우리의 꿀도 부족해지고 있고 미래가 불안해. 그날 밤 베르나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며 다음 날 아침 모험을 떠났습니다. 프로방스의 온갖 구석구석을 날아다니며 해답을 찾던 베르나르는 마침내 오랜 전설 속에 등장하는 마법의 라벤더 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곳으로 꽃잎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베르나르는 조심스럽게 라벤더 하나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마법의 라벤더들이 베르나르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용감한 베르나르, 내가 여기에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마법의 라벤더야. 우리를 통해 너의 고향을 살릴 수 있어. 라벤더들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용기를 내야 해. 베르나르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마법의 라벤더들은 베르나르에게 특별한 꿀을 주었고 베르나르는 그 꿀을 그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베르나르는 라벤더 꿀을 프로방스의 모든 라벤더 밭에 조심스럽게 뿌렸고 놀랍게도 그 지역의 라벤더는 다시 살아나고 풍성해졌습니다. 동료 꿀벌들은 베르나르의 용기에 감사를 표했으며 다시 풍요로워진 프로방스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베르나르는 그의 모험담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교훈을 심어주었습니다. 용기는 언제나 가장 힘든 순간에 빛을 발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프로방스의 꿀벌들은 다시 평화롭게 살아가며 베르나르를 진정한 영웅으로 기념하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의 한 마을에 작은 샤를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샤를은 항상 모험을 꿈꾸었고 그가 살고 있던 마을의 작은 언덕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탐험 욕구를 참을 수 없게 되었고 드디어 그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배낭에는 엄마가 만들어주신 바게트와 치즈 그리고 조금의 사과와 물병이 담겨 있었습니다. 샤를은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 집을 나섰습니다. 길은 처음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새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아침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끝자락에 있는 대장장이의 집을 지났고 대장장이 아저씨는 샤를에게 손을 흔들며 그의 모험이 잘 되기를 바라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샤를은 울창한 숲에 도달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마법의 숲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에는 요정들과 마법의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샤를은 그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호기심은 그를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가면서 샤를은 이곳이 정말로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비가 형형색색으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았고 햇빛이 나무 사이로 쏟아져 내려와 땅에 매혹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길을 따라가던 중 그는 조용히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숲의 요정이었고 샤를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샤를에게 자신이 앙젤리크라고 소개하며 이곳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들을 보살피는 임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샤를에게 앞으로의 여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면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젤리크는 샤를에게 3개의 퀘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숲의 중심에 있는 고대 나무에 가서 그 생명의 정수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숲의 북쪽 끝에 사는 현명한 늑대와 대화하여 그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퀘스트는 숲의 깊숙한 곳에 사는 잃어버린 백조를 찾아 그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샤를은 용기를 내어 첫 번째 퀘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고대 나무는 숲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샤를은 나무의 웅장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무 줄기를 조심스레 만져보았고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샤를에게 반응했습니다. 나무는 그에게 생명의 정수를 허락하며 작은 병에 담아가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샤를은 북쪽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길을 따라가며 여러 장애물을 만났지만 앙젤리크가 준 작은 마법의 부적이 그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현명한 늑대와 마주했습니다.
늑대는 샤를의 순수함과 용기를 인정하며 그에게 인생의 깊은 교훈을 전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샤를은 깊은 숲으로 들어가 잃어버린 백조를 찾았습니다. 백조는 처음에는 겁을 먹었지만 샤를의 친절함에 안심하며 그와 함께 숲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조와의 여행은 샤를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마침내 그들은 앙젤리크가 기다리고 있는 숲속 출구에 도달했습니다. 앙젤리크는 샤를을 환영하며 그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그녀의 마법으로 백조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고 샤를은 그가 얻은 모든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가족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모험은 비록 하나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샤를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요한 마을이 있었으니 그 마을의 이름은 샤브롱이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풍요로웠지만 사람들이 결코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쥐의 창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쥐를 쫓아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쥐들은 마치 마을의 주인처럼 멋대로 돌아다니며 곡식을 갉아먹고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남자가 마을에 나타났다. 그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옷차림은 다소 남루했지만 그의 눈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나무 피리가 들려 있었고 그는 자신이 이 마을의 고질적인 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남자는 마을의 보수로 금화를 약속받았다. 오후가 되자 남자는 마을 광장에 서서 오래된 나무 피리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피리를 타기 시작하자 마법 같은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차분하고 신비로운 멜로디는 마을 전체에 퍼졌고 놀랍게도 어디선가 수많은 쥐들이 모습을 드러내더니 피리 소리의 마법에 이끌리듯 하나둘씩 남자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가 마을 밖으로 걸어가자 모든 쥐들이 그의 뒤를 따라 산을 넘어 어둡고 깊은 숲으로 사라져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에게 금화를 건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피리 소리를 들은 것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약속을 어긴 마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아이들마저 데려가는 최후의 수단을 쓴 것이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짐작할 수 없는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다. 그러나 사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아이들을 해치지 않은 채 마을 외곽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그들을 돌보며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신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고 사나이에게 사과하였다. 사나이는 마을 사람들의 진심을 느끼고 아이들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후로 샤브롱 마을은 약속의 중요성을 온전히 깨달았고 다시는 쥐들이나 어떤 곤란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계기로 모든 약속을 소중히 여겼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마을 사람들과의 신의를 지키며 전설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프랑스 샤브롱 마을은 신비로운 피리 부는 사나이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후세에도 그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르른 들판이 펼쳐진 작은 마을에 장이라는 용감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은 언제나 모험을 좋아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특히 그가 좋아했던 이야기는 마을 외곽에 있는 신비한 나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나무는 아무도 그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 어떤 마법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설에 따르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거대한 숲의 깊숙한 곳에 있었고 무수한 함정과 미로 같은 길들이 나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에게 이 이야기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느 날 신비한 나무를 직접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의 가슴에는 용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길잡이를 아무도 모르게 챙기고 오직한 마음 하나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은 어두웠지만 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친 가지들을 헤치고 발을 조심스럽게 디디며 전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우에도 꿋꿋이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토록 듣기만 했던 신비한 나무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아름다운 열매가 곳곳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이 열매를 따려는 순간 나무에 수호자가 나타났습니다. 수호자는 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무에 열매를 얻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장은 소신껏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싶습니다. 이 열매를 통해 소원을 이루어 모두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수호자는 장의 진심이 담긴 답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장에게 특별한 열매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열매는 너의 진심과 용기를 보답하는 선물이다. 그것을 신중히 사용하여 내가 꿈꾸던 세계를 만들어라.
장은 그 열매를 받아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그 열매의 마법으로 사람들의 희망을 현실로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모두 믿었고 장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은 신비한 나무와의 기적 같은 만남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장의 용기와 선함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마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